네, 좋은 자리를 만들어주신 에픽게임즈 코리아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아동용 애니메이션 시리즈인 헬로카봇을 제작하고 있는 스튜디오 W바바라는 애니메이션 회사입니다. 저는 부사장을 맡고 있는 박인찬이라고 하고요. 오늘 세션을 통해서 저희는 언리얼 엔진으로 제작 중인 애니메이션 시리즈의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제작 과정에서 얻은 다양한 시행착오랑 그 다음에 저희 기반 지식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면서 우리 업체 및 우리 관계자분들의 도움도 드리고, 또 우리 업계와 함께 언리얼 엔진의 우수한 미래를 같이 공유하고 싶습니다. 본 세션은 총 5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현재 업계의 변화를 소개하고, 이렇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새로운 기술, 그러니까 언리얼 엔진과 같은 솔루션이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소개하겠습니다. 또한 2-3년 전부터 게임 엔진 기반의 파이프라인이 적극적으로 소개가 됐어요. 근데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아직은 좀 지지부진한 면도 있는데, 그런 이유도 제가 개인적인 좀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언리얼 엔진 기반으로 제작을 진행하는 실무 소개로서 저와 함께 게임 업계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던 저희 테크니컬 아트팀 팀장님이 저희 애니메이션 업계로 오셨거든요. 이어서 이제 데이터 트랜스퍼 및 다양한 엔진의 환경 설정, 이런 것들을 상세히 소개해 드리겠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에는 렌더링 파트에 오랜 실무 경력을 가진 우리 총괄 프로듀서님께서 마지막 영상 출력 부분과 그 다음에 언리얼 엔진의 나나이트 디스플레이먼스 같은 실무적으로 아주 유용한 항목들을 소개해 드리면서 본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발표자 소개입니다. 저는 회사의 부사장을 맡고 있는 박인찬이고요. 그 다음에 같이 발표 임하실 분은 저희 회사의 프로그래머이자 그다음에 테크니컬 팀 아트 팀장인 문성호 팀장님, 그리고 우리 회사의 국내 해외 전 제작 총괄 프로듀서를 맡고 있는 최진호 PD님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영상으로 회사를 소개하고 업계의 그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헬로카봇 시리즈를 10년 넘게 꾸준히 만들어 왔고요. 지금도 만들고 있습니다. 네. 헬로카봇은 TV 시리즈도 있고 극장판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극장판의 샘플입니다. 내가 레이스는 말이야, 수천 년의 시간과 공간을 건너뛰며 날아가는 우주 최고의 레이스 경기라고. 이것도 저희가 이번에 새로 만든 극장용 애니메이션 시리즈고요. 레이스를 이대로 포기할 거냐고. 예, 고맙습니다. 저희는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100여 명의 제작진을 갖고 있는 종합 애니메이션 스튜디오고요. 보신 바와 같이 아동용 애니메이션 시리즈인 헬로카봇을 10년 넘게 제작해왔고, 이제 시대가 변했거든요. 변화한 시대에 맞춰서 언리얼 5 기반의 제작 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신규 시리즈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시작부터 좀 딱딱한 내용을 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글로벌 뉴스를 보시면은 상당수의 뉴스가 직원의 해고나 아니면 대형 스튜디오의 폐업 그 기사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심각한 문제인 게 작은 회사들만이 아니라 아주 큰 회사들까지 문을 닫는 일이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마켓에 나가봐도 현실이 비슷한데 IP 경쟁이 매우 심하고 제작비가 너무 높다 보니까 리스크가 커진 거예요. 사업적인 리스크가 커져서 전 세계적으로 애니메이션의 제작 그 빈도가 제작 물량이 한 60% 이상 감소하는 일이 발생을 했고, 그다음에 이거는 정말 해외 나가 보시면은 크게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가가 최근에 엄청 많이 올랐어요. 지난 20년간 많이 올랐지만 애니메이션 글로벌 탑 스튜디오의 애니메이션 제작비는 사실상 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뒤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만 놓고 봐도 업계를 간접적으로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좀 많이 우울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시장은 변화가 확실하게 왔고요. 때마침 게임 엔진 솔루션이 이제 혜성같이 나타났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언리얼 엔진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시장은 리스크를 크게 피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지출을 안 하려고 하고 제작사들은 기회를 지금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신흥 제작 국가들의 등장으로 인해서 전 세계는 제작비 하락에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얘기하면 아주 좋은 퀄리티의 애니메이션을 낮은 예산에 만들어야 경쟁력이 생기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게임 엔진 파이프라인이 대두되게 된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걸 공감하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장님들은 쉽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게임 엔진으로 만들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장님들은. 근데 사장님들은 제작 현실을 하나도 모릅니다. 그래서 시장의 현실은 알지만 제작의 현실은 완전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마야 등의 우수한 그런 크리에이션 툴을 써서 A부터 Z까지 다 모든 작업을 만들고 렌더링을 합니다. 근데 이 수정사항이 생겨도 그냥 마야를 열어서 수정하고 렌더 버튼을 누르면 돼요. 근데 이제 어마어마한 렌더 타임이 소요가 되죠. 그래서 고가의 렌더팜이라는 컴퓨터 세트를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많은 돈과 시간이 소요가 되는 거고요. 반면 게임 엔진 기반의 애니메이션은 그 리얼타임 렌더러의 빠른 속도 때문에 하이 퀄리티 결과물을 빠른 시간 안에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그 반대급부로 이 데이터를 엔진으로 이동하는 과정, 그 과정에서 뭐 스케일 문제가 발생하고 리깅 데이터가 잘못되는 일들이 발생하고 또 마야랑 언리얼 엔진 간의 3D 스페이스 해상도가 달라가지고 생기는 온갖 문제들, 재질 설정 문제들, 많은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엔진 기반 파이프라인은 엄청나게 빠른 렌더가 가능하지만 아시다시피 그렇지만 준비 절차가 많고 손이 참 많이 갑니다. 그리고 반면 전통 파이프라인은 준비 절차가 짧고 수정이 발생해도 그 안에서만 수정만 해주면 돼요. 그렇지만 어마어마한 장비 비용과 시간, 이게 큰 허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은 얘기하죠. 그냥 엔진에서 그냥 애니메이션도 만들어 버리는데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냐? 뭐 이렇게 쉽게 말해요. 근데 사실 너무너무 그런 쉽지가 않죠. 그래서 실제 언리얼 엔진에도 엄청나게 좋은 시스템들이 있지만 이게 실제 실무에서 유용한 그 노하우가 되기 위해서는 좀 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분업입니다. 현대 애니메이션 제작에서 모든 업무를 한 곳에서 처리하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인하우스로 그냥 모든 것을 해결하는 일은 매우 드물어요. 한국에서 진행하는 일 또는 한국에서 진행하는 일도 있고 그 다음에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다른 나라에서 진행하는 일, 이런 것들이 다 나눠져 있고 이것들은 애니메이션 업계의 아주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현상은 더 가속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10년여간은 동남아시아가 각광을 받았고 전 세계적으로는 인도, 그다음에 중남미 지역까지 이제 새로운 제작 기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회사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아웃소싱 스튜디오조차 언리얼 솔루션 파이프라인에 제대로 익숙해지고 다 모든 스튜디오들이 통일이 돼야 이 시스템이 제대로 정착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세션에서 많이 보여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2년간 저희는 이 시스템을 저희 회사에 정착시키면서 엄청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그래서 이번 세션에서 저희는 이 언리얼 엔진을 도입하는 과정에서의 이 경험을 최대한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노동 집약적인 업무가 많은데 이것들을 생략하는 스크립트 개발 사례도 우리 팀장님이 소개해드리겠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업계를 위한 좋은 팁들 많이 소개해드리고 필요하면 다 공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단편적인 튜토리얼이 아니라 실제 하나의 11분짜리 에피소드를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내는 과정을 쭉 보여드릴 거예요. 상세하게 안내할 거고, 책에서는 다루기 어려운 실제 업무를 하다가 튀어나오는 진짜 아주 기상천외한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팀장님이랑 우리 프로듀서님께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언리얼 엔진의 우수한 기능을 활용하는 우리만의 커스텀 UI를 제작해서 활용하는 과정 소개해 주겠고, 그 다음에 언리얼의 아주 강력한 기능인 나나이트를 실무에 쏠쏠히 활용하는 사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누구 하나만 잘해서는 제작비 절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국의 모든 애니메이션 업체, 또 우리 많은 우리 제작자분들께서 언리얼 엔진에 익숙해져서 협업도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다 같이 높은 퀄리티를 유지하면서 우리 다 제작비도 절감하고 일도 잘하는 그런 훌륭한 일이 벌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소개를 마치겠고, 저희 프로그램 전문가인 저희 문성호 팀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튜디오 W바바의 테크니컬 아트 팀장 문성호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이제 11분짜리 에피소드 한 편을 마야에서 언리얼로 컨버팅하면서 진행했던 이제 작업들이랑 진행 과정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컨버팅 작업을 시작할 때쯤에 이제 개별적인 기능들에 대해서는 많이 테스트를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어왔지만, 이제 그거랑 실제 11분짜리 TV 시리즈를 한 시즌을 제작하는 거랑은 좀 달라서 이제 그만큼의 노하우가 쌓여 있다는 확신은 없는 상태였고요. 그리고 이제 이미 마야로 제작 중인 시리즈가 있어서 대부분의 인력은 거기에 투입돼 있었기 때문에 인력도 제한적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언리얼을 도입하려는 애니메이션 제작사들은 지금 저희가 겪었던 상황이랑 굉장히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상황은 상황이었고요. 이제 여기서 목표를 두 가지를 잡고 컨버팅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TV 방송이 가능한 수준의 렌더링 퀄리티를 확보하는 것이었는데요. 요거는 이미 마야로 방송을 했던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이제 마야 퀄리티에 준하는 렌더링 퀄리티를 뽑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TV 방송이 가능한 제작 파이프라인 구축이었는데요. 이게 이제 렌더 타임은 짧을 수 있지만 일단은 모든 에셋이나 이제 애니메이션 같은 자원들을 마야에서 언리얼로 컨버팅하는 과정, 중간 과정이 하나씩 추가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작업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일정이랑 인원에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이제 그런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버팅 작업이 들어갈 때 처음에 이제 고려해야 했던 점은요, 이미 완성된 마야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에셋이랑 신작업들 시인이 굉장히 많았고, 이제 이것들을 광범위하게 익스포트 및 임포트하는 작업들이 필요했습니다. 에셋을 이제 하나씩 옮기게 되면 마야랑 언리얼 두 개의 툴을 계속 번갈아 가면서 작업을 해야 했기 때문에 이건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에피소드 내에 있는 모든 에셋들을 한번 익스포트한 뒤에 그 다음에 언리얼에서 한 번에 임포트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프로젝트는 원래 마야에서 V-Ray를 사용을 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FBX 포맷으로 익스포트를 하고 임포트를 하는데 이 FBX는 V-Ray를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FBX로 익스포트를 하면은 모든 마테리얼들이 다 그레이 램버트로 변형이 됐고요. 이제 요거를 이 상태에서 언리얼에 임포트를 하면은 머테리얼 연결을 이제 하나씩 해줘야 되는 작업들이 또 대량으로 발생을 했고요. 만약에 이제 이거를 수작업으로 다 일일이 하게 되면은 컨버팅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요거를 줄이기 위해서 마야단에서 이제 파이썬 스크립트를 개발을 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그 마야 프로젝트에서 쓰던 이제 Vlay는 언리얼에서는 사용하지 않기로 해가지고요. 이제 그 프로젝트에 기반이 될 새로운 쉐이더도 필요했고, 이제 요거는 언리얼에서 마스터 모터리얼을 제작을 해서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제 해결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그때그때 발생하면은 대응하는 방식으로 해결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섹션 3에서는 그 마야 쪽 작업들입니다. 모델링,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마야의 모든 에셋을 4가지로 분류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모델링이랑 애니메이션으로 나눴고요. 모델링은 이제 리깅 여부를 가지고 리깅이 안 되어 있으면은 스태틱 메쉬, 리깅이 되어 있으면은 스켈레탈 메쉬로 나눴고, 애니메이션은 일반 애니메이션하고 카메라 애니메이션으로 나눠서 모든 에셋을 4종류로 분류를 해서 익스포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모델링 익스포트 과정입니다. 이거 작업 자체는 굉장히 단순한데요. 그 아웃라이너 상에서 이제 익스포트 하려는 에셋들을 쭉 선택을 한 다음에 마야에서 이제 익스포트 셀렉션 기능을 활용을 해서 익스포트를 하면은 굉장히 빠르고 편하게 익스포트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캐릭터의 경우에 저희는 이제 커스텀 리그를 어드밴스 스켈레톤을 사용을 했는데요. 어드밴스 스켈레톤은 자체적으로 FBX 익스포트 기능이 있어서 요거를 사용을 해서 편하게 익스포트가 가능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애니메이션 익스포트인데요. 애니메이션은 이제 캐릭터나 풀업 단위로 익스포트를 해야 돼서 이제 익스포트 하려는 캐릭터를 선택한 뒤에 마찬가지로 익스포트 셀렉션 기능을 이용해서 익스포트를 했고요. 여기 이제 익스포트 옵션은 애니메이션과 베이크 애니메이션을 켜주는 게 중요하고요. 익스포트 하기 전에 애니메이션 베이크를 해주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카메라 익스포트 과정인데요. 익스포트 하려는 카메라를 선택한 뒤에 그 옵션 중에 이제 카메라 옵션이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선택한 다음에 익스포트를 해주게 되면은 익스포트가 완료됩니다. 여기서 이제 FBX 익스포트를 하실 때 카메라를 선택을 안 하게 되면은 엔진에서 임포트 할 때 이제 정상적으로 임포트 되지 않는 그런 이슈가 있어가지고요. 이제 익스포트를 할 때는 카메라 옵션을 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거는 종류별로 간단하게 가장 중요한 옵션들을 정리를 했고요. 스태틱 메쉬는 이제 애니메이션을 비활성화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스켈레탈 메쉬는 애니메이션은 켜되 베이크 애니메이션 옵션은 꺼야 됩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익스포트 같은 경우에는 애니메이션과 베이크 애니메이션이 모두 활성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익스포트 작업 자체는 매우 간단한데요. 에셋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옵션이 다 다르기 때문에 클릭 미스 때문에 이제 잘못 작업이 되는 사람에 의한 리스크가 분명히 많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요거 이제 마야의 특성인데, 마야 같은 경우에는 저기 아웃라이너의 계층 구조 상에 이제 이름이 같거나 아니면은 글자 수에 제한이 없는데요. 이게 엔진에 넘어갈 때는 임포트에 실패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Vray 쉐이더 관련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휴먼 리스크나 아니면은 옵션 체크라던가 이제 Vray 쉐이더 변환 같은 것들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서 스크립트를 개발해가지고 대응을 했습니다. 요거 이제 저희 회사에서 개발한 스크립트의 UI이고요. 파이썬 스크립트입니다. 요 스크립트의 주요 기능은 이제 에셋 종류에 따라서 이제 익스포트하는 기능, 그 다음에 Vray 쉐이더를 기본 불린 쉐이더로 변경해주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아웃라이너 계층 구조에서 중복된 이름이 있으면 이제 검사해서 이름을 변경해주는 그런 기능들도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 스크립트에 보면 버튼이 되게 많은데요. 이게 원래 그 마야 씬 자체가 언리얼을 고려하지 않고 이미 마야로 제작해서 방송을 하기 위한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이제 언리얼과 호환성이 사실은 많이 안 좋았고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한 기능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대표적인 호환성 관련 기능으로는 이제 아까 좀 전에 소개해드린 저 중복된 이름을 변경해주는 기능이나 폴리곤이 이제 다각형, 뭐 오각형, 육각형도 마야에서는 렌더링이 가능한 것 같은데 언리얼에서는 그게 안 돼서 이제 요거를 사각형, 삼각형으로 변경해주는 클린업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무스 같은 기능들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네. 물론 지금 제작하고 있는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언리얼 렌더링에 맞춰서 에셋을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V-Ray 쉐이더 변화나 이제 이름 변경이나 뭐 스무스 같은 기능들은 필요가 없어서 사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스크립트를 사용해서 모델링을 익스포트하는 과정인데요. 이제 캐릭터를 선택하고 익스포트 바디 버튼을 누르면은 옵션 체크나 이런 거 없이 바로바로 익스포트가 됩니다. 스태틱 메쉬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냥 이렇게 선택을 하고 버튼을 누르면은 바로바로 익스포트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쉐이더 변경 작업은 일단은 익스포트 하려는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요. 마야의 이제 하이퍼 쉐이드에서 그 쉐이딩 쪽을 전부 선택한 다음에 셋 쉐이딩 엔진 버튼을 누르면 한 번에 불린으로 변경이 되고요. 이러면 이제 텍스처랑 머터리얼이 엔진에서 바로바로 임포트가 됩니다. 다음은 이제 스크립트를 써서 애니메이션을 익스포트하는 과정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택한 다음에 익스포트 스케일 애니 같은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바로 애니메이션 메이커를 포함해서 한 번에 익스포트가 진행이 됩니다. 카메라도 동일하게 이제 익스포트 하려는 카메라를 선택을 하고 익스포트 버튼을 누르면은 카메라 옵션이 적용이 돼서 FBX로 바로 익스포트가 진행됩니다. 지금 보여드린 영상과 같이 익스포트 과정에서 스크립트를 사용하게 되면은 매번 익스포트 옵션이나 애니메이션 베이크 등 이제 익스포트를 하면서 체크해야 되는 것들을 일일이 확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매우 간단하게 익스포트 작업이 가능하고 동시에 이제 휴먼 리스크도 많이 줄일 수 있어서 컨버팅 작업에서 발생했던 시간 낭비를 많이 줄일 수 있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마야의 모든 에셋을 익스포트한 뒤에 언리얼에서 이제 익스포트한 에셋들 임포트해서 씬을 구성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섹션 4에서는 이제 에셋 임포트 할 때 언리얼에서 세팅해야 되는 주요 옵션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배경 레벨을 생성을 하고 섹션 3에서 익스포트했던 에셋들의 임포트 과정, 그 다음에 컷에 맞게 시퀀서를 세팅을 해서 생성을 해서 세팅하는 과정까지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일단은 스태틱 메쉬 임포트 옵션입니다. 주요 옵션은 이제 나나이트 활성화가 있는데요. 나나이트는 이제 렌더 타임을 단축하기 위해 이제 기본적으로 활성화한 상태로 세팅을 했고요. 메쉬 결합 같은 경우에는 메쉬 종류의 오브젝트 종류에 따라서 좀 다른데, 얘가 이제 그 마야에서 오브젝트 하나가 단일 메쉬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는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제 의자 같은 오브젝트가 있을 때 뭐 등받이, 안장, 다리, 뭐 이제 이런 것들이 개별 메쉬로 떨어져 있다면은 요거를 체크를 하고 클릭해주면은 메쉬가 하나로, 스태틱 메쉬 하나로 임포트가 됩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체크를 안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오브젝트 하나를 임포트를 하게 되면요. 그러면은 이제 그 컨텐츠 드로어에 그 조각난 상태로 임포트가 되고요. 그럼 배치를 할 때 이제 여러 개를 선택을 해서 배치를 하고 움직여야 되는 좀 번거로운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멀 임포트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마야에 있는 에셋을 언리얼로 가져왔을 때 탄젠트 관련해가지고 에러 창이 뜨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제 이때 노멀 임포트 메소드를 임포트 노멀스 앤드 탄젠트 옵션을 적용을 하면은 관련 에러가 출력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이제 스켈레탈 메쉬 임포트 옵션입니다. 저희 지금 보면은 스켈레톤을 하나를 선택을 했는데요. 요거는 이제 미리 같은 캐릭터가 임포트가 돼 있어서 리임포트 같은 거를 하게 될 경우에
스켈레톤이 미리 있으면 이제 저런 식으로 스켈레톤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이제 처음 캐릭터를 임포트를 할 때는 저기에 이제 스켈레톤 창을 비워둔 상태로 임포트를 하게 되면은 엔진에서 자동으로 스켈레톤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피직스에서의 생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시뮬레이션이나 아니면은 게임처럼 그 어떤 다른 오브젝트들과 상호작용을 해야 되면은 이제 그때는 저 옵션을 켜줘야 되는데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다 키 애니를 잡기 때문에 이제 굳이 애니메이션에서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요거를 끄셔도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메쉬를 가지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애니메이션은 임포트를 비활성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애니메이션 임포트 옵션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애니메이션 움직이는 데이터만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메쉬 임포트는 비활성화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요 애니메이션에 들어간 스켈레톤을 반드시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디폴트 샘플레이트 사용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엔진의 디폴트 샘플레이트는 30fps가 기본이고요. 만약에 이제 마야에서 애니메이션을 베이크하고 익스포트를 할 때 FPS가 30이었으면은 그냥 요거를 체크를 하시면 되고, 만약에 마야에서 다른 FPS로 애니메이션을 베이크하고 익스포트를 하셨으면은 그 밑에 커스텀 샘플레이트에 그 샘플레이트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그 언리얼 프로젝트 세팅에서 저 디폴트 샘플레이트를 수정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요. 이제 거기서 수정을 한 다음에 체크를 하셔서 그냥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저희도 테스트가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그 애니메이션을 임포트 할 때 캐릭터나 이제 그 메쉬가 누워서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요. 이제 요 경우에는 회전 임포트에다가 90도를 주면은 정상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머터리얼 관련해서 공통적으로 체크해야 될 옵션이 하나 있는데요. 그 마스터 머테리얼 같이 공용 머테리얼을 하나 만든 다음에 이제 걔를 참조를 해서 사용해야 될 때, 그럴 때는 이제 머터리얼 임포트 메소드를 create new instance the material로 세팅을 한 다음에 베이스 머테리얼을 선택을 해주면은 이 머테리얼의 인스턴스 머테리얼 인스턴스를 생성을 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머터리얼 인스턴스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만약에 이제 머터리얼 자체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베이스 머터리얼을 수정하면은 이 머터리얼을 참조하고 있는 인스턴스들이 한 번에 다 수정이 되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편집이나 관리가 용이하고요. 이제 그거랑은 별개로 그 머터리얼을 처음 임포트해서 이제 얘를 생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create new material로 세팅을 하고 임포트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언리얼 작업인데요. 레벨을 생성을 한 다음에 지형을 처음에 마야에서 익스포트한 지형들을 임포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 한 번에 잡아서 레벨에다가 배치한 다음에 배치한 애들을 잡아서 포지션 값을 0으로 만들어주면은 그 마야에서 이제 배치했던 거랑 동일한 위치에 배치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자동 노출을 꺼줬는데요. 이게 자동 노출이 켜져 있으면은 카메라가 휙 돌거나 아니면 씬이 변할 때 라이트가 갑자기 밝게 타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보통 이제 자동 노출은 끄고 작업을 했고요. 자동 노출은 프로젝트 세팅하고 에디터에서 끄는 것을 이제 요 영상에서는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원래 그 자동 노출을 끄려면은 프로젝트 세팅, 그 다음에 뷰포트, 그리고 포스트 프로세스 볼륨에서도 같이 꺼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요 중에 하나가 켜져 있으면은 그 에디터 작업창하고 렌더링 결과물 둘 중 한 군데에서는 그러니까 두 개가 라이트가 다르게 나올 거고요. 그리고 라이트가 하얗게 타는 현상들이나 갑자기 까매졌다 밝아졌다 하는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요 자동 노출을 다 끄고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형 위에다가 배경 에셋들을 쭉 임포트를 한 다음에 얘네들도 한 번에 잡아서 레벨에다 배치를 하고 포지션을 0으로 만들어주면은 이제 마야랑 동일하게 배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에셋들을 체크를 해서 이제 나나이트 활성화 여부 활성화를 시켜주고 프로젝트 세팅에서 이제 레이 트레이스된 섀도우를 활성화를 합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요거 나나이트 메쉬들 그림자가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일단은 영상에서 잠깐 지나가는데 이제 콘솔 커맨드를 하나 입력을 하면은 이제 이 현상이 해결이 됩니다. 아까 좀 전에 발생했던 그 그림자 에러를 해결해주는 콘솔 커맨드인데요. 요거는 이제 레이 트레이스 된 섀도우랑 나나이트 메쉬들이 충돌할 때 이걸 해결하기 위한 커맨드입니다. r.raytracing.nanight.mode 1을 입력을 해주시면은 레이 트레이스 된 섀도우 옵션을 활성화했을 때 그림자들이 깨지면은 이제 나나이트 메쉬들의 그림자를 한번 보정해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컷대로 레벨 시퀀스를 생성을 하고요. 카메라 컷을 추가를 한 다음에 이제 그 컷에 맞는 카메라를 임포트 해주면은 이제 그 시퀀서의 기본적인 세팅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카메라 임포트의 주요 옵션입니다. 이건 이제 저희가 사용했던 옵션인데요. 씬 유닛 변화는 FBX 유닛 단위에서 언리얼 유닛 단위로 자동으로 변경해주는 옵션입니다. 언리얼의 1유닛은 디폴트로 1cm고요. 이제 이 값은 프로젝트 세팅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제 이런 유닛 단위들 같은 것들은 프로젝트 시작 전에 이제 에셋을 제작하는 마야랑 렌더링을 한 언리얼을 맞춰주는 게 당연히 먼저 진행이 돼야 되는데요. 저희는 이제 프로젝트 특성상 완성된 마야 프로젝트를 언리얼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마야에 있는 것들을 언리얼로 옮기기 위해서 이제 이런 식의 옵션들을 사용을 했고요. 트랜스폼 트랙 대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트랙이 있는 상황에서 그 트랙을 덮어쓰겠다는 뜻입니다. 아까 카메라 컷 생성할 때 이제 카메라와 트랙이 생성이 됐기 때문에 여기를 덮어쓰겠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만 일치를 비활성화 해준 이유는 이제 요거를 활성화하려면은 그 마야의 아웃라이너, 마야에 배치된 카메라 이름이랑 여기 카메라 컷 밑에 있는 시네 카메라 액터 이름이 같아야 저게 아마 정상으로 작동을 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 특이한 점은 이제 카메라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 드로어에서 에셋으로 관리가 되지 않아서요. 만약에 그 카메라 애니메이션 임포트는 시퀀서를 생성을 하고 카메라를 생성을 한 다음에 카메라 애니메이션을 임포트를 해줘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생성한 시퀀서를 열고 씬에 맞는 캐릭터랑 프랍을 배치한 다음에 그리고 그 캐릭터랑 프랍에 씬에 맞는 애니메이션까지 추가를 해주고요. 캐릭터와 이제 프랍 배치가 완료가 되면은 카메라 포커스 세팅을 진행을 해주면 되는데요. 카메라 포커스 세팅에서는 이제 디버그 평면 그리기를 활성화하게 되면 이제 조금 이따 보시면은 저 보라색 평면이 하나가 출력이 될 건데요. 이제 이 거리를 조정해가지고 포커스 거리를 조정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평면은 키를 잡아서 한 컷 안에서 포커스 거리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다음은 이제 OCIO 세팅이고 그 다음에 레이 트레이싱 옵션을 한 번 더 세팅을 해서 완료를 하는 건데요. OCIO 플러그인은 이제 그 마야랑 언리얼의 컬러 스페이스를 맞추기 위해서 사용을 한 기능이고요. 뒤에 보시면 이제 OCIO 플러그인을 세팅하는 창인데 요거는 이제 그 원래는 프로젝트 시작하기 전에 마야랑 이제 언리얼의 컬러 스페이스를 맞추려고 이제 쓰는 플러그인인데요. 이번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마야 컬러 스페이스에 언리얼을 맞추기 위해서 요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퀀서 마지막 작업인데요. 그 애니메이션에 맞춰서 카메라 그 프레임을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그 그림자 같은 것들을 체크를 해서 필요한 경우에 라이트를 추가 라이트를 세팅을 해서 세팅을 마무리를 했고요. 이제 여기까지 완료되면은 기본적으로 렌더링 준비가 모두 완료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저희가 제작한 마스터 머테리얼의 전체 구조입니다. 이제 기본적인 맵들을 추가를 할 수 있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인스턴스로 만들어서 옵션들을 조정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원래는 기존에는 V-Ray를 쓰다가 안 쓰게 돼서 이제 가장 기본적이고 범용적인 쉐이더를 만드는데 목표를 두고 제작을 했습니다. 이 영상은 이제 마스터 모태리얼 제작하면서 노드 연결하는 과정을 이제 좀 빠르게 녹화를 한 영상이고요. 저희가 이제 그 마야 제작 경험은 풍부해서 마야 쉐이더는 많이 만들어 봤는데 언리얼은 경험이 적어가지고요. 이제 요거는 마테리얼 관련 강의를 수강을 해서 이제 거기서 기초를 익히고 그 다음에 에셋들을 구매를 해가지고요. 그 에셋들에 있는 그 머테리얼들을 분석을 해서 그 다음에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다른 머테리얼을 다 이제 그 교체를 해준 다음에 렌더링을 해서 렌더링 퀄리티가 좀 떨어진 애들은 메가스캔 같은 데서 이제 머테리얼이나 텍스처, 고화질, 이제 고퀄리티 텍스처들이 있어서 이제 그것들을 사용을 해서 되게 쉽고 편하게 이제 고퀄리티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11분 에피소드 한 편을 마야에서 언리얼로 컨버팅하는 과정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제 렌더링부터 이제 결과물까지 이후 내용은 저희 최진호 PD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W와의 최진호 PD라고 합니다. 제 발표에서는 무비 렌더 큐와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사항과 테스트 결과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문성호 팀장님께서 앞서 언급하셨듯이 라이팅 및 렌더팀이 작업한 시퀀스는 무비 렌더 큐를 통해 렌더링을 진행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세팅은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색상 출력과 콘솔 변수 설정에 대해 몇 가지 추가적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색상 출력 설정 부분입니다. 프로젝트에서 OCIO를 사용하여 컬러 스페이스를 설정하셨다면 렌더 세팅에 있어서 동일한 컬러 환경 설정을 반드시 적용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만 앞서 작업한 데이터들의 지정한 색상값이 정확하게 출력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렌더링 품질과 속도를 최적화하기 위한 몇 가지 주요 콘솔 변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디노이저 부분입니다. 4개 정도 되는데요. 노이즈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하며 이 내용은 얼리언 엔진 공식 문서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아주 좋은 정보가 있으니까 꼭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션 블러와 뎁스 오브 필드는 퀄리티 향상을 위해 필수적으로 적용하시면 좋고요. 스크린 퍼센티지는 스크린 해상도를 높여 세부 사항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 8가지 기본 콘솔 변수를 설정한 렌더링을 진행하시면 안티얼레싱을 높게 설정하지 않아도 빠르고 효율적인 렌더 타임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테스트한 렌더링 결과물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는 SBS 방송사에 실제로 방영된 영상이고요. 합성까지 마무리된 영상입니다. 오른쪽은 마야 데이터를 얼리언 엔진으로 가져와 렌더링만 진행 후 약간의 색 부정만 진행한 영상입니다.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방송용으로 납품하기에는 충분히 적합한 결과물로 평가됩니다. TV 방송 본편 11분 애니메이션을 렌더링하고 합성까지 완료하는데 일반적으로 5명에서 6명의 인력이 2주간 작업을 필요로 합니다. 짧게는 일주일간 작업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테스트에서는 2명의 인력으로 라이팅, 렌더, 합성을 포함하여 3일 만에 작업을 하고 마무리하였습니다. 더 이상의 테스트는 필요 없다고 판단을 하였고 TV 방송 제작에 얼리언 엔진을 바로 도입 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섹션 5에서는 애니메이션 업체를 위한 추가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나이트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이용한 어셋 관리이고요. 스태틱 메시 스무스, 커스텀 매니지먼트, 얼리언 최종 영상 내용입니다. 5.4에 추가된 나나이트 스태틱 디스플레이먼트 매핑은 애니메이션 배경 어셋을 제작 시 물리적인 시간이 많이 부족하실 겁니다. 배경의 퀄리티를 간편하게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참고로 지금은 5.3에서의 모습인데 메가스캔의 데이터와 호환성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나나이트 메시에서만 적용이 가능하므로
스태틱 메쉬의 나나이트 활성화를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스태틱 메쉬 스무스입니다. 애니메이션과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풀업의 경우 스태틱 메쉬로 진행을 하실 건데, 기존처럼 마야에서 모델링 후 얼리인에서 스무스 기능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기존과 동일한 방법으로 모델링을 하시면 된다는 말입니다. 스태틱 메쉬만 가능하며 모델링 모드에서 서브 디비전을 사용하여 부드러운 표면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나나이트 메쉬이기에 레이트 레이싱 섀도우와 충돌되는 모습을 아까 방금 보았습니다. 문성호 팀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콘솔 커맨드를 활용해 그림자 부분을 해결하였습니다. 간혹 서브 디비전 수치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거나 적용했음에도 부드러우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서브 디비전 후 뒷폼 탭에 보시면 스무스 기능을 활용하여 트라이앵글을 조금씩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커스텀 UI 컨펌 툴 개발 및 업무 공정 단축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번 11분 테스트 영상을 기반으로 슈퍼바이저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컨펌할 수 있도록 자체 컨펌 툴을 개발했습니다. 대부분 블루프린터에 기본 제공되는 기능들로 에디터 유틸리티 위젯과 에디터 유틸리티 블루프린트를 사용하여 일부 기능을 제외한 C++ 지식이 전혀 없어도 에디터 유틸리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으로 충분히 원하는 커스텀 에디터 툴을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TV 방송 제작 과정에서 감독님들도 이 툴을 통해 빠르게 최종 아웃풋을 확인할 수 있는 큰 도움이 되고 있는 툴입니다. 끝으로 얼리언 엔진을 활용해 방송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을 주신 모든 신무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